자, 오늘은 기출문제 딜레마 이론하고 시차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39페이지고 2025년 군무원 7급 문제에 나왔는 겁니다. 24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딜레마 이론 행정학 총론에서 이 내용 시간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에 최신 이론, 특히 이 최신 한국 행정학 이론이라고 했죠. 그 딜레마 이론하고 시차 이론, 최근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내용 시간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이 딜레마 이론은 최근 행정 환경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복합성을 생각해서 이 고려하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딜레마 이론인데, 대안들의 어떤 표면화된 가치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 이런 게 이제 딜레마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 상황에서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대립적인 그 가치 간의 어떤 갈등과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했죠. 여기서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 거고 주의해야 되죠. 의사결정자의 어떤 결정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어떤 문제나 부족하거나 어떤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서 비롯되는 그런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었죠. 대안 간의 어떤 절충이 불가능하다라는 분절성, 다른 말로 단절성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안의 상충으로 인해서 하나의 대안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 그걸 이제 상충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균등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선택 불가피성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딜레마에 대한 대응 형태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소극적 대응이 있고 적극적 대응이 있다 했죠. 이 소극적 대응은 대안을 아예 선택하지 않는 반응 양식을 말하는 거죠. 뭐 선택 상황 자체를 무시한다든가, 그 어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비결정. 그렇죠. 뭐 지연하고 결정 책임을 포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소극적 대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 대응은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현재 당면한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고, 일단 이제 결정을 내린 후에 이를 번복, 수정, 왜곡, 집행하는 순환적 결정을 또 적극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출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 그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의 대응 행동 중에는 갈등 집단 간의 어떤 권력 균형 유지가 있다 하면 이거 틀린 말이라고 했죠. 바로 갈등 집단 간의 권력 균형이 유지가 되면은 그거는 대응 유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을 심각하게 유지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정도가 그 딜레마 이론, 최근 한국 행정학에서 등장한 주요 내용이 되겠고, 자, 관련 기출문제. 자, 2025년 군무원 7급 24번 문제를 보면, 딜레마 이론에서 딜레마가 초래되는 논리적 구성 요건을 묻는 거네요. 자, 분절성은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한 것을 분절성 또는 다른 말로 단절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균등성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균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라 했죠. 바로 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 상충성은 대안의 상충으로 인해서 하나의 대안만 선택해야 된다 했고, 맞고, 그다음 선택의 불가피성은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의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선택의 불가피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2025년에서는 이제 군무원 7급에서 나왔는데, 자,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것도 보충적으로 한번 봅시다. 2017년 12월 달에 그 추가 지방지 9급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 다른 말로 그 분절성이라고 했죠.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선택 불가피성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택 불가피성이라 했습니다. 단절성이 아니고요. 틀렸고,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관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했는데, 충돌이 있는 경우는, 그리고 이 절충안은 대안 간의 절충안이 불가능하다 했죠. 그게 바로 분절성, 단절성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여기 이제 그 소극적 대응이 들어간다 했죠.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부정확한 정보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한 딜레마 상황. 요거는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는 이거는 그 딜레마 상황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그 정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서울시 7급에 나왔던 문제,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 문제죠. 딜레마 이론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상황이 갖는 논리적 구성,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그 다음에 선택 불가피성이 있죠. 그러면 기억, 디귿, 미음, 비읍.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차 이론에 대해서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차 이론도 최신 한국 행정학 이론이라 했죠. 그 이명박 정부 때 버스 전용 차선을 지정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었죠. 처음에는 혼선이 많았죠. 비난도 많았었고, 근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정책이 뭔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죠.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이 시차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 변수를 중요한 어떤 분석 요소로 도입해서 그 제도화를 시간이라는 어떤 동태성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이론을 시차 이론이라 했죠. 이 시차 이론에서 이제 기출에서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원인과 결과, 이런 어떤 인과관계의 어떤 시차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새로운 제도가 그 기대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성 기간을 두고 평가해야 된다 했겠죠. 어떤 제도가 나와서 바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충분한 숙성 기간을 두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시차적 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 시차 이론은 구성 요소들 간에 내적 정합성 확보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내적 정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부적으로 잘 짜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구성 요소나 내용이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적 정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차 이론은 그 숙성 기간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 내적 정합성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은 이거는 예전 기출 문제 한 두 문제 확인해 봅시다. 2019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건데, 다음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요즘 시험 추세가 이런 거죠. 어떤 서술을 해놔놓고 거기다 이제 내용을 찾는 건데, 내용 이론을 찾는 건데, 요거는 그 내용 이론의 어떤 그 풀이 있는 거를 또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나 동반 관계, 변화 과정의 어떤 시간적 장단 관계를 사회 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 이게 바로 시차 이론이라는 거죠.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 대상자들의 학습 시간, 정책의 관련 요인들 간 발생 순서 등이 정책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발생 순서 등이 정책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 1번.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죠. 순서에 따라, 시차에 따라서 바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버스 전용 차선 지정했을 때 혼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어떤 시차를 인정하면서 나중에 효과를 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바로 1번으로 나왔고요. 2번,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주목한다. 맞는 말이고,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그렇죠, 숙성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숙성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 계획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시차적 요소를 고려해야 그 어떤 정부 계획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경찰 간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적실성 있는 행정일을 행성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이론들이 시도되고 있는 바, 그 중에 하나 시차 이론이 있다 했죠.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자본 이론. 우리 정부 실패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사회적 자본 배웠죠. 그게 바로 정부기관과 시민의 어떤 협력을 증진시키는 거,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차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정책 집행이나 정부 계획 과정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 접근법, 우리나라 행정 이론의 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시차 이론은 구성 요소들 간에 나왔네요. 내적 정합성 확보 측면은 고려하지 않으나 고려해야 됩니다. 내적 정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구성 요소들 간에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잘 내부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되죠. 그걸 일단 확보하고, 그리고 충분한 성숙 기간을 곧 필요한다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정답 3번. 사회자본 이론은 신뢰죠. 그리고 타협, 조정의 전제라고 본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딜레마 이론하고 시차 이론, 한국의 최신 행정학 이론, 요 내용도 이제 내년 2026년 시험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